혹시 반려견에게 음식을 아무거나 주시나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음식을 주어 자칫 반려견의 건강을 잃게 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려견이 먹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사랑하는 반려견에 대한 지식 새롭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대한 출처는 모던도그매거진닷컴에서 나온 것이며 그 중에서도 독성학과 영양학을 전공한 수의학 박사가 제시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음식을 하루 동안 먹이는 칼로리의 25%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소개해드리는 음식들은 사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10% 내외가 안전하니 음식을 주고 싶다면 사료를 10% 빼시고 그 부분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을 넣어서 주시면 됩니다. 반려견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칼로리는 견종과 때에 맞는 상태에 따라 다르며 주는 음식도 칼로리가 다양하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수의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먹이는 양을 10%씩 늘리거나 줄여서 몸무게 측정을 통해 적당한 양을 찾으시고 매일 변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더 건강하게 반려견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려견도 먹어도 되는 사람 음식 10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반려견에게 유산균을 줘도 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다만 달거나 다른 내용물이 첨가된 요거트는 안 되고 그릭 요거트처럼 생균이 첨가된 요거트여야만 하며 티스푼으로 하루에 한 스푼 정도 소량으로 주시면 되고 아이들 크기나 몸무게에 따라 조절해가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일단 한 스푼 정도만 주시면서 변의 건강을 확인하시며 양을 조금씩 늘리시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건강한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아마씨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의 섭취원 중 하나로서 노령견의 관절이나 콩팥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반려견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좋으며 부작용이 없다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에게 줄 때에는 아마씨 기름을 소량씩 사료에 첨가해서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메가3가 함유된 재료는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시는 것에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검은 통 안에 두시고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를 주시는 반려인들 중에 연어 중독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연어를 주실 때 생으로 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잡은 연어에서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며 설사를 동반할 수 있으니 연어를 반려견에게 주고 싶으시다면 안전하게 가급적 익혀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어 중독이라고 한다면 많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혹여나 연어를 먹고 설사를 한다면 수의사에게 연어를 먹였더니 설사를 한다고 전달하시고 처방받은 연어 중독에 대한 기생충약을 먹이면 금방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어를 주실 때는 익혀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어를 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살찔 수가 있습니다. 간식 중에서도 연어로 된 간식을 주시면 칼로리 폭탄이기 때문에 주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살찌기 쉬운 체질을 가졌거나 살을 빼야 하는 상태에 있는 반려견에게는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또한 중금속 중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일 주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먹이고 싶거나 연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엔 악티비트 같은 항산화제, 매그네타와 같은 항산화제, 양이온이 많은 영양제를 추가로 먹이거나 털을 뽑아서 중금속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기에 설사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좋은 음식입니다. 간혹 항생제로 설사를 먹게 하려고들 하지만 요즘에는 항생제의 경우 마지막 단계로 두거나 세균 배양 검사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반려견이 설사를 할 때에는 항생제를 먹이기보다는 유산균을 먹인다거나 호박을 먹이면서 식이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때문에 호박의 경우 섬유소가 많고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에 추천합니다. 그 다음 반려견이 먹으면 건강한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많은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여 고구마는 한 번쯤 먹여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많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주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계절이 겨울일 때는 고구마를 많이 먹고 살이 쪄서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살이 찐 상태에서 재활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선 검사나 쿠신 검사, 칼로리 제한 등을 한 뒤 살을 빼고 나서 재활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이 살이 찌면 관절 건강에 좋지 않으니 고구마를 주실 때 꼭 칼로리 계산을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반려견이 먹으면 건강한 음식 6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도 역시나 식이섬유와 비타민 K, C,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주실 때 반드시 삶아서 주셔야만 합니다. 다만 줄 때마다 콩을 익혀서 주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콩을 익힌 다음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간식처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살이 찐 반려견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면 좋은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평소 콩을 안 주셨던 분들은 섬유소나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반려견에게 먹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반려견이 먹으면 건강한 음식 7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계란을 줄 때 노른자는 먹이고 흰자는 버리라는 글을 보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어느 유명한 영양학 박사는 계란 자체를 퍼펙트 프로틴 소스라고 표현을 했으며 계란은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헬스하는 사람들도 흰자를 많이 먹는데 과연 먹고 몸이 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소량으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흰자의 경우 하루에 하나 정도는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날 것으로 먹이지 마시고 삶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먹으면 되는 음식 8번째는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 들으시자마자 강아지한테 이걸 먹여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들었지만 먹여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많이 주시는 것보다 소량으로 조금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소형견들의 경우 알러지나 소화장기 등 대형견들보다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실 때 주의할 것은 맥주 효모의 경우 베이킹하지 마시고 그냥 사료에 뿌려서 주셔야 합니다. 톡 쏘는 맛과 함께 입맛을 더 돋구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는 반려견들에게 먹여보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 소개해드릴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식감이 좋아 반려견들이 먹을 때 재밌어하며 먹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과 조각이 목에 걸리는 경우로 인해 동물병원을 가는 상황이 자주 있다고 하니 사과를 주실 때에는 잘게 잘라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주고 뺏으려고 할 때 반려견이 빨리 먹으려고 삼키면서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줬다가 뺏지 마시고 혹여나 목에 걸렸다면 지체할수록 식도가 상하고 위험하니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과 껍질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껍질째 먹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바로 오트밀입니다. 역시나 오트밀도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요리가 된 익힌 상태로 주시되 설탕 같은 첨가물은 빼고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 반려견이 기타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먹어도 되는지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식처럼 즐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슈퍼푸드들이니 구매하시면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는 것과 동시에 사랑하는 반려견의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어리다면 아직까지는 이런 건강식이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 노견이라면 하루에 15% 정도 먹이며 나머지 85%는 사료로 주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과한지 아닌지 점검하시면서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나이가 많다고 영양제만 주거나 한 가지의 특정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개해드린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주면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반려견의 몸에 축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먹이면 어차피 몸에 흡수되지 못한 것들은 다 소변으로 배출되니 많은 양보다는 매일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견에게 있어서 좋은 정보 들고 올 테니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